나도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일까요? 그 말을 텔레비전 속 웃는 사람들에게 던지던 날, 나는 소파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35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보낸 시간이 그만큼이었고, 새벽 5시에 눈을 뜨는 것도, 앞치마를 두르는 것도, 아이들 웃음소리를 듣는 것도 모두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년퇴직이라는 두 글자가 내 이름표를 떼어내던 순간 모든 게 멈춰버렸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아침잠을 실컷 잤고 낮에는 드라마를 보고 저녁에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시간은 흐르는데 나는 그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 속의 내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주름은 깊어졌고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나는 이제 뭐지? 그 질문이 매일 아침 나를 깨웠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 들렀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사람 구경이라도 할 겸 나선 길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게시판에 붙은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니어 카페 바리스타 모집. 바리스타? 나는 커피를 마시기만 했지 만들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믹스커피 봉지를 뜯어 물에 타는 게 내가 아는 전부였고 카페에 가면 늘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공고를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두근거렸습니다. 배워보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자마자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커피를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건데. 하지만 발은 이미 게시판 앞에 멈춰서 있었고 손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저기 바리스타 모집 공고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수화기 너머로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8입니다. 아, 딱 좋으세요. 저희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우선 모집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갈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인지 설렘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잠을 설쳤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기계 다루는 거 어려우면 어떡하지? 젊은 사람들이 비웃으면? 하지만 그 불안 속에서도 작은 기대가 꿈틀거렸습니다. 어쩌면 나도 다시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몰라. 그 한 걸음이 내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데이지 않으셨어요? 뜨거운 우유가 바닥에 쏟아지고 내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복지관 3층 교육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멈칫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은색 기계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게 커피 머신이구나. 사진으로만 보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생각보다 크고 무섭고 복잡했습니다. 버튼도 많고 손잡이 같은 것도 달려있고 호스 같은 게 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다른 어르신 5분도 이미 와 계셨고 모두들 기계를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사 이서준입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함께 할 거예요.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27쯤 되어 보였고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익숙해 보였습니다. 오늘은 에스프레소 머신 사용법을 배울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서준은 기계 앞에 섰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포터필터라고 하고요. 여기에 원두가루를 담아서 탬핑을 하는 거예요. 압력은 9바 정도로 유지하고. 포터필터? 탬핑? 9바? 생전 처음 듣는 말들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옆에 앉은 정순 씨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려운데? 나 따라갈 수 있을까? 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습니다. 서준의 시범이 끝나고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한 분씩 해보세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내 순서가 되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포터필터를 잡았는데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원두 가루를 담았는데 흘렸습니다. 템퍼로 눌렀는데 힘 조절이 안 됐습니다. 머신에 끼웠는데 제대로 안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시계 반대 방향으로 좀 더 돌려주세요. 서준이 옆에서 말했지만 손에 힘이 안 들어갔습니다. 겨우 끼워 넣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쉬익. 커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물이 새어나왔습니다. 아, 템핑이 약했나 봐요. 괜찮아요. 다시 해봐요. 괜찮다고 했지만 내 얼굴은 뜨거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다음은 우유 스티밍이었습니다. 스팀 노즐을 우유에 살짝만 담그고 공기를 주입하면서 회전시켜 주세요. 설명을 들었지만 막상 해보니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쉬익. 우유가 튀었고 내 손등에 뜨거운 물방울이 튀었습니다. 아, 할머니, 괜찮으세요? 데이지 않으셨어요? 서준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손등이 따끔거렸고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날 수업이 끝나고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서준이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처음엔 다 그래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일 또 봬요. 그 짧은 문장이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엔 다 그렇다고 했지. 버스 창밖을 보며 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한 번 더 해보자. 내일 한 번 더. 그날 밤 나는 유튜브에서 커피 내리는 법을 검색했습니다. 내 손으로. 포기는 아직 일렀습니다. 할머니 커피가 제일 맛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내 손은 포터필터를 자연스럽게 잡고 있었고 템핑하는 힘도 일정해졌습니다. 스팀 노즐을 우유에 담그는 각도도 공기를 주입하는 타이밍도 이제는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쉬익 하는 소리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리 속에서 우유 거품이 부드럽게 부풀어 오르는 게 느껴졌고 그게 신기하고 뿌듯했습니다. 서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자 선생님, 이제 진짜 바리스타 같으세요. 손놀림 보세요. 선생님이라는 말이 간지러웠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드디어 복지관 1층 행복한 찻집에서 실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카페였습니다. 테이블 4개, 의자 12개, 그리고 카운터에 놓인 에스프레소 머신 1대. 하지만 그곳은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첫 출근날 아침 앞치마를 두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정순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영자 씨, 우리 할 수 있어. 한 달 동안 얼마나 연습했는데. 그 말이 힘이 되었습니다. 오전 10시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복지관 직원 미선 씨였습니다. 아, 오늘부터 오픈이에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잠시만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원두를 갈고 포터필터에 담고 템핑하고 머신에 끼우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또르륵 또르륵. 진한 갈색 액체가 컵에 떨어졌습니다. 에스프레소 위에
크레마가 고온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물을 부어 아메리카노를 완성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미선 씨가 한 모금 마시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와, 맛있어요. 진짜 카페 커피 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내 하루가 빛났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복지관에 오신 어르신들, 근처 직장인들, 산책 나온 주민들. 카페라떼 한 잔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할머니, 따뜻한 거 하나 주세요.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이 아니라 설렘이었습니다. 누군가 내가 만든 커피를 기다리고 있다. 그 사실이 나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오후 2시쯤 젊은 남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카페라떼 하나요. 커피를 내주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커피가 제일 맛있어요. 우유 거품이 정말 부드럽네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퇴근길 정순 씨와 함께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영자 씨, 오늘 울었지? 나도 봤어. 어떻게 안 울어요? 내 커피를 맛있다고 하는데. 그러게. 나도 목이 메더라고.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날 밤 손녀 지민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요즘 목소리가 완전 달라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응, 할머니가 이제 바리스타야. 헐, 진짜요? 대박. 손녀의 놀라는 목소리에 나는 또 웃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한 달 전과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주름도 그대로고 흰 머리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눈이었습니다. 내가 만든 커피 한 잔이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구나. 그 깨달음이 나를 다시 살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자 씨, 주문이 밀렸어. 어떡해? 정순 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카페를 가득 채웠습니다. 2달째였습니다. 이제 행복한 찻집은 나와 정순 씨가 번갈아 가며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월수금은 내가, 화목토는 정순 씨가 맡았습니다. 정순 씨는 나보다 4살 위였지만 훨씬 활발했습니다. 손님들과 농담을 주고받고 웃음소리로 카페를 채우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무슨 특별 메뉴 없어요? 단골 할아버지가 농담처럼 물으면 정순 씨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특별 메뉴요? 오늘은 우리 할머니 미소가 서비스예요. 그러면 카페는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런 정순 씨가 부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나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커피를 내리고 정성껏 컵을 닫고 조용히 미소 짓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정순 씨는 말했습니다. 영자 씨 커피가 더 맛있어. 내 건 시끄러운 맛이고 영자 씨 건 정성이 느껴진다니까. 그 말에 괜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어느 수요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습니다. 복지관에서 행사가 있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았던 겁니다. 아메리카노 3잔이요. 카페라떼 2잔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요. 주문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나는 최대한 빨리 움직였지만 손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우유를 스티밍하고 컵에 담는 사이에 또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제 거 아직 안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포터필터를 제대로 끼우지 못했고 머신에서 삐 소리가 났습니다. 아, 이럴 때가 아닌데. 그때였습니다. 영자 씨,
정순 씨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원래 오늘은 정순 씨 쉬는 날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연락받고 바로 왔어. 손님 많다며? 정순 씨, 말하지 말고 커피나 만들어. 나는 주문받고 서빙할게. 정순 씨는 재빨리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로 나갔습니다. 손님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 영자 선생님이 최고 맛있는 커피 만들고 계십니다. 손님들이 웃었습니다.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나는 다시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정순 씨가 주문을 정리해주고 서빙을 해주니 숨통이 트였습니다. 30분쯤 지나자 밀렸던 주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손님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휴, 휴. 우리는 동시에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마주치자 동시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정순 씨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이고 무슨 소리. 우리 동료잖아. 동료. 그 단어가 가슴에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정순 씨에게 카페라떼 한 잔을 내렸습니다. 정순 씨는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영자 씨 라떼는 진짜 예술이야. 우유 거품 좀 봐. 정순 씨가 분위기 살려줘서 내가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럼 우리 환상의 콤비네? 맞아요. 환상의 콤비. 우리는 다시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일이란 돈이 아니구나. 복지관 카페에서 받는 수당은 많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것. 누군가와 함께 웃으며 일할 수 있다는 것. 손님들이 나를 기다려준다는 것. 그게 나를 살게 만드는 이유였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핸드폰에 정순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내일 또 봐요. 나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내일 또 봐요. 일은 함께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라떼 하나 주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단골 손님의 목소리. 나는 고개를 들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지금의 나는 누구보다 당당합니다. 매일 오전 10시 행복한 채집 카페 문을 여는 이 순간이 하루 중 가장 설레는 시간이고 앞치마 끈을 매는 손길에는 자신감이 묻어납니다. 포터필터에 원두를 담고 탬핑을 하고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동작 하나하나가 이제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습니다. 스팀 노즐로 우유를 데우며 부드러운 거품을 만들어낼 때 나는 생각합니다. 내가 만든 이 한 잔이 누군가의 오늘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영자 씨, 오늘 라떼 거품 예술이네요. 정순 언니가 옆에서 웃으며 말합니다. 그러게요. 오늘따라 잘 나왔어요. 우리 나이에도 이렇게 일하니까 참 좋지 않아요? 맞아요. 매일 집에만 있었으면 얼마나 무료했을까요? 정순 언니와 함께 점심시간에 의자에 앉아 커피를 나눠 마시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순간입니다. 복지관 직원들이 지나가며 오늘도 향기 좋네요. 라고 말할 때마다 그 말 한마디가 하루의 피로를 씻어줍니다. 일이란 결국 돈만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웃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가방 속 앞치마를 만지작거리며 혼자 중얼거립니다. 오늘도 참 좋은 하루였어. 현관문을 열자 손녀 지민이가 달려옵니다. 할머니, 오늘도 커피 가져왔어요? 그럼 우리 지민이 좋아하는 라떼 만들어줄까? 와, 좋아요. 할머니 커피가 제일 맛있어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지민이에게 말해줍니다. 이건 라떼야. 우유 거품이 포인트지. 할머니가 한 달 내내 연습해서 배운 거야. 할머니, 진짜 멋있어요. 나도 나중에 바리스타 할래요. 손녀의 빛나는 눈을 보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다시 일을 시작한 건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본보기가 되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스스로에게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 새로운 일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채집 카페 안에는 늘 커피 향이 감돕니다. 그 향은 내 인생이 다시 끓어오르는 두 번째 봄의 향기입니다. 나는 내일도 앞치마를 맬 것이고 문을 열 것이고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나를 살아가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이니까요. 영자 씨, 괜찮으세요? 정순 언니의 목소리가 어딘가 멀게 들렸습니다. 나는 포터필터를 잡은 채 그대로 멈춰 섰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그냥 손이 좀 저린 것 같아요. 그날 아침부터 이상했습니다. 평소처럼 일어나 준비를 하는데 손목이 욱신거렸고 손가락 마디마디에 둔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이 나이에 무리했나?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카페 문을 열고 첫 손님의 주문을 받아 커피 머신 앞에 섰을 때 포터필터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두를 담고 탬핑을 하고 추출 버튼을 누르는 그 익숙했던 동작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영자 씨, 오늘은 좀 쉬는 게 어때요? 제가 할게요. 정순 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스팀 노즐로 우유를 데우다가 손에 힘이 풀려 피처를 놓칠 뻔했고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던 중 포터필터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카페 안을 울렸습니다. 손님들이 일제히 나를 쳐다봤고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나?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나는 소파에 깊이 앉았습니다. 손목을 주물러 보지만 통증은 가시지 않았고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이제 끝인가? 겨우 자신감을 되찾았다고 생각했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손녀 지민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요? 아니야, 할머니 괜찮아. 손이 아픈 거예요? 조금. 그럼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카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순 언니, 오늘 제가 못 갈 것 같아요. 영자 씨, 무슨 일이에요? 손이 좀 안 좋아서요. 병원 좀 다녀올게요. 그래요, 천천히 다녀와요. 걱정 마시고.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했습니다. 겨우 석 달. 겨우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이렇게 흔들리다니. 역시 내 나이엔 무리였나?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순 언니가 보냈던 문자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영자 씨, 우리 함께 이겨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은 아팠지만 마음만큼은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조금 쉬었다 다시 하면 돼. 병원 진료 예약을 잡고 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한 채집의 커피 향이 그리워지는 아침이었습니다. 영자 씨, 손 어때요? 일주일 만에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순 언니가 달려와 물었습니다. 많이 나아졌어요. 손목 보호대하고 스트레칭하면서 천천히 하래요. 다행이다.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뒤 나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초기 단계라고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일할 수 있다고.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가슴 한쪽이 풀렸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구나.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찾아왔습니다. 또 실수하면 어쩌지? 민폐만 끼치는 건 아닐까? 카페에 복귀한 첫날 나는 조심스럽게 포터필터를 잡았습니다. 손목 보호대를 찬 손은 어색했지만 그래도 움직였습니다.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우유 거품을 만들고 라떼 한 잔을 완성했습니다. 영자 씨, 역시 당신 손맛이 최고예요. 첫 손님이 한 모금 마시고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내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영자 씨, 점심시간 정순 언니가 커피를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뭔데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예요. 당신도 저도요. 정순 언니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처음에 저도 무서웠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근데 영자 씨 보면서 용기 냈어요. 우리 함께 하잖아요.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순 언니가 있었고 서준 강사님이 있었고 매일 찾아와주는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날 오후 복지관 관장님이 카페에 들렀습니다. 영자 씨, 건강은 좀 괜찮으세요? 네, 많이 나아졌어요. 다행입니다.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다음 달에 시니어 카페 사례 발표회가 있는데 영자 씨가 대표로 나가주셨으면 해요. 저요? 제가 무슨... 영자 씨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발표회. 나는 평생 남들 앞에서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다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나는 손녀 지민이에게 말했습니다. 지민아, 할머니가 다음 달에 무대에서. 진짜요? 할머니 대단해요. 할머니도 처음엔 무서웠어. 근데 알았어. 나이가 많다고 끝이 아니라는 걸. 할머니, 저 할머니 자랑스러워요. 손녀의 말이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누군가에게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앞치마를 맸습니다. 손목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행복한 채집 카페 안에는 오늘도 커피 향이 감돌았고 나는 그 향기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봄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봄은 혼자가 아닌 함께 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바리스타 김영자입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발표회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 앞에서 나는 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급식실에서 일했습니다. 정년퇴직 후 집에만 있으면서 저는 제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객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어르신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시니어 바리스타 모집 공고를 받고 용기를 내서 지원했습니다. 처음엔 커피 머신이 무서웠어요. 실수도 많이 했고요. 청중들 사이에서 공감의 웃음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객석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행복합니다. 제가 만든 커피 한 잔이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가 끝나고 무대를 내려오는데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볼게요. 고맙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내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구나. 카페로 돌아온 나는 평소처럼 앞치마를 맸습니다. 정순 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자 씨, 발표 정말 멋졌어요. TV에서 봤어요. 에이, 떨려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해냈잖아요. 우리 영자 씨, 이제 유명 인사네요.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라떼 하나 주세요.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포터필터에 원두를 담고 탬핑을 하고 에스프레소를 추출했습니다. 손목 보호대를 찬 손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스팀 노즐로 우유를 데워 부드러운 거품을 만들고 라떼 한 잔을 완성했습니다. 할머니 커피는 정말 특별해요. 손님의 말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껏 만들었어요. 그날 저녁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언제나처럼 가벼웠습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참 먼 길을 돌아왔구나. 현관문을 열자 손녀 지민이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발표 영상 봤어요. 진짜 멋있었어요. 그래, 할머니도 떨렸는데. 할머니 보면서 저도 용기 났어요. 나중에 저도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 될래요. 손녀를 안으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다시 일을 시작한 이유는 단순히 커피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함께 살아가는 이유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새로운 일은 나이를 묻지 않아요.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행복한 채집 카페 안에는 내일도 커피 향이 감돌 것입니다. 그 향은 내 인생이 다시 끓어오르는 두 번째 봄의 향기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따뜻한 시간의 증거입니다. 나는 내일도 앞치마를 맬 것이고 문을 열 것이고 누군가를 위해 정성껏 커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나를 살아가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이니까요. 인생의 봄은 언제든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봄은 함께 피어납니다.